50대 이후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국립수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겪는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취침 전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을 바꿔서 잠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저녁 한 끼를 바꿔서 잠을 되찾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저녁 한 그릇이 수면제보다 강력한지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다가 한두 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을 넘으십니까? 둘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셋째, 저녁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갈증이 심해서 물을 드시러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불편함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가 혈당과 수면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저녁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잠을 깊게 만드는 국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주의하셔야 하는 실수와 체질별 주의사항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일찍 먹거나 조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일찍 끊으면 밤 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 반대 방향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간에서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밥도 안 먹었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혈당이 오히려 치솟는 현상이 생깁니다. 밤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피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혈당 안정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시간을 하루 종일 일한 수도관이 스스로 정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 잘못된 음식이 수도관 안쪽에 조금씩 찌꺼기를 쌓아놓습니다. 저녁에 맑은 채소국 한 그릇을 드시면 그 수도관에 깨끗한 물을 흘려 넣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드시면 수도관에 기름을 더 붓는 셈입니다. 혈관 안쪽이 끈적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혈당은 불안정해지며 몸은 쉬지 못한 채 밤새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이 수도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저녁국 이야기가 그 답입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수십 년을 함께해온 음식이지만 혈당과 수면에 이렇게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미역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찌꺼기를 붙잡아 흘려보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습니다. 혈당이 치솟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 과분비가 없으면 밤사이 혈당이 요동치지 않으며 그래야 뇌가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미역 두부국 한 그릇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고소하고 따뜻해서 위에 전혀 부담이 없는 국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가바라는 신경 안정 물질이 증가합니다. 가바는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수면 연구기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파마다 드시기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당화혈색소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화혈색소는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안정되면 밤사이 혈당도 훨씬 고르게 유지됩니다. 또한 된장에 들어있는 발효 성분은 장 안의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뇌도 긴장을 풀고 잠드는 신호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장뇌 연결이라고 합니다. 표고버섯 된장국은 이 장뇌 연결을 부드럽게 살려주는 음식입니다. 단 저염으로 끓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수분을 붙잡아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만들어 보면 아주 간단하고 맛도 깔끔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장과 간이 동시에 쉬게 됩니다. 장이 쉬고 간이 쉬면 밤사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발효 채소와 십자화과 채소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 수면 중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린 뒤 익은 김치와 함께 넣어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좋은 국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식사는 체온을 낮추고 신체를 이완시켜 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나 미역을 조금 곁들이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보충되어 밤사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붓기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이 국 한 그릇만 드셔도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 국이 어떻게 혈당과 수면을 동시에 잡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국을 드셔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다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을 드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한 숟가락을 먼저 드십니다. 그런데 밥을 먼저 드시면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흡수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오르내림이 밤새 반복되면 뇌가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자다가 깨는 것,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을 먼저 드십시오. 따뜻한 국 2~3 숟가락을 먼저 드시면 위 안에 식이섬유와 수분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나물이나 생선구이 같은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급격한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서 하나가 식후 혈당 상승 폭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밥의 양은 줄이되 반찬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나물 무침, 생선구이, 김치.
이 기본 반찬 3가지는 드시던 대로 유지하셔야 장기적으로 실천이 됩니다. 식사를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면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물 무침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해주고 생선구이의 오메가3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김치의 유산균은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조합이 국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음료도 중요합니다. 보리차를 권해드립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카페인이 없어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차도 카페인이 없어 저녁에 무리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마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약 13시간의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단식을 하지 않아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자연스러운 대사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저탄수화물 고식이섬유 식단이 밤사이 혈당 변동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반복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아예 굶으면 혈당이 더 잘 내려가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녁을 굶으면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인식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간의 포도당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왜 높냐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녁을 굶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과 뇌가 미주신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합니다. 장이 불편하면 뇌도 긴장합니다. 김치, 된장, 미역국처럼 발효 성분이 있는 음식은 장 안의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국 중에서 표고버섯 된장국과 브로콜리, 김치탕이 이 장뇌 연결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음식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뇌만 살펴볼 게 아니라 장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 한 그릇이 수면제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국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셔서 이번 주 저녁 식사에 한 번만 넣어보십시오. 전부 다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그릇입니다. 미역 두부국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그 한 그릇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일주일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 가볍다는 느낌,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느낌. 그 작은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더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드시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잠을 깊게 만드는 저녁국 5가지와 먹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과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된장국과 김치탕은 반드시 저염으로 드셔야 합니다.
된장과 김치는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몸 안에 수분이 붙잡히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심장이 밤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일하면 뇌도 긴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된장국을 드셨는데 오히려 잠을 설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된장은 한 숟가락으로 줄이시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트륨이 걱정되신다면 국물을 다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건더기만 드셔도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재료 선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들에는 칼륨이 함유된 채소들이 들어갑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미역 모두 영양은 뛰어나지만 칼륨 함량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자연스럽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체내에 쌓일 수 있어서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검사를 받고 계신 분이나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으신 분은 이 음식들을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오이 냉국은 겨울철에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이 냉국은 여름철 저녁에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냉기가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실온 정도로 맞춰서 드시거나 두부를 조금 더 넣어 단백질 비율을 높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일시적으로 늦추기 때문에 이미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한 상태를 선호하신다면 오이를 살짝 데쳐서 따뜻한 국물에 넣어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 2~3시간 안에 주무시려는 분들은 밥의 양을 더 줄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저녁 8시나 9시에 드시는 경우라면 국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시거나 아예 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식이 소화되는데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위가 계속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뇌도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늦게 드실수록 양을 줄이고 국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국만 드시지 말고 5가지를 돌아가며 드십시오. 미역 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브로콜리 김치탕, 오이 냉국. 이 5가지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미역은 미네랄,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시금치는 마그네슘, 들깨는 오메가3,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된장은 프로바이오틱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김치는 유산균, 오이는 수분과 칼륨. 매일 같은 것만 드시면 특정 영양소만 과잉되고 다른 영양소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5가지를 고루 드시면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균형 있게 채워집니다.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한 끼는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혹사당한 혈관이 쉬고 인슐린이 안정을 찾고 장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오늘 밤의 수면과 내일 아침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비싼 약도 대단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리시는 것, 밥보다 국을 먼저 드시는 것, 식사를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 이 3가지만 시작하셔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시면서 내 몸 챙길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가족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마지막에 혼자 남은 것들을 드시는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내 몸을 위한 저녁 한 그릇을 챙기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건강하게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그릇만 바꿔보십시오. 그 한 그릇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